집을 사자 내 집에 살자. 네, 성공투자 레시피 듣고 왔는데요.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러면 서울에 어디에 투자할 거냐 이게 중요해졌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내용일 것 같거든요. 이번 강연에 가면은 뭐 금액별로 또 투자 성향별로 알려주시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세밀하게 생각하면은 끝도 한도 없이 어려운 게 이제 이 재테크예요. 네. 그런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이 흐름만 조금 알면은 아, 여기다 투자하면 이익이 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 그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금액이 큰 분들은 과연 지금 상태에서 가장 적합한 최적의 상품이 어떤 것인지, 네. 그리고 또 1억 미만의 작은 금액을 가지는 분들은 어디에 투자를 해서 이익을 좀 극대화시켜서 내 재산을 불려갈지, 또 중간 가격 정도에 과연 들어갈 만한 곳이 있는지, 항상 뭐 투자 금액을 우리가 투자한 금액만큼 늘리는 게 일단 이 재테크거든요. 네. 떼돈 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부동산을 정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세미나에 아마 참석을 하시면은 새로운 부동산의 기존의 그런 어떤 논리들이 아닌 새로운 부동산에 좀 눈을 뜨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주 세미나 참석을 하시면은 투자 금액별로 또 투자 성향별로 투자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10월 29일 화요일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026676-0200번으로 전화 상담 시작해 볼게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어요? 제가 공덕 레미안 5차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계속 갖고 있는 게 나은지 아니면 적절한 매도 시점이 언제쯤 되는지 한번 전문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보유하신 지 몇 년 정도 되셨나요? 보유는 한 5년 됐고, 네. 지은 지 한 3년 정도 돼서 저희가 산 것 같아요. 네. 아, 네, 몇 평대 거주하고 계시고요? 34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공덕 레미안 5차 지금 5년째 보유를 하고 계신데 34평대 거주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받아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거 지금 5년 가지고 계셨다 그랬잖아요. 네. 예, 그럼 5년이면 많이 올랐죠? 예, 샀을 때보다는 올랐습니다. 네. 샀을 때보다 별로 안 올랐다고 지금 제가 그렇게 느끼시는 걸로 들리는데, 아니요. 지금 이거 얼마나 합니까? 12억? 13억? 12억? 얼마나 할까요? 정확한 시세는 뭐 12억에서 13억 사이인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시점에 따라 다르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사실 여기가 입지가 밑으로 가면은 공동역이고요. 네. 여기는 애호개 역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주변에 역도 있고 괜찮아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소위 이쪽이 삼성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차부터 이제 삼성 아파트들이 쭉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아파트가 제일 그래도 새 아파트죠. 네네. 예, 새 아파트고 약간 언덕이긴 하지만 새 아파트예요. 그리고 저는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거주 중이세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거주 중인데 이걸 매도하고 딴 쪽으로 이사를 가시려고 하는 건가, 그럼? 예, 뭐 적절한 좀 여기 이사 와서 좀 뭔가 오른 것만큼 저희가 앞으로 좀 거주도 해야 되지만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한번 좀 옮겨볼까 싶거든요. 아, 그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여기는 더 오를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 네. 예, 입지도 좋지만 바로 요 위에 뭐가 있어요?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있잖아요. 네. 예,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이거 지금 마포에서 대장주라고 얘기하죠? 네네. 예, 대장주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가 오르는 만큼 이 아파트도 같이 비슷하게 따라 올라갈 거예요. 네네. 그래서 여기는 무슨 상승 여력이 끝난 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이 마포 쪽도 지금 자꾸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예, 그리고 저쪽 위쪽에 서대문 쪽에 이제 부가현대타운도 이제 다 이제 들어올 거고, 이쪽이 전부 다 새 아파트들로 바뀌는 곳이거든요. 네. 염리 상구역도 개발이 되고, 그래서
이게 이쪽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매도하고 딴 쪽으로 가서 이익을 더 크게 내는 것보다는 아마 여기에 있는 게 딴 쪽으로 가서 뭔가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 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냥 거주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가격 상승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거주를 하시면서 보유해 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고민해 보시고요. 다음에 전화 한번 다시 주시길 바랄게요. 이 공덕동 주변 보니까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 주변에 보면 아현동도 있고 부가현동도 있는데 부가현동은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데 앞으로 아현동도 같이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본래는 이제 그 부가현동은 서대문구고요. 네. 아현동 마포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야 마포가 훨씬 좋지 않냐 이제 이렇게 네. 얘기들 많이 하세요. 옛날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쪽도 싹 재개발이 되는 거고요. 전체가 네. 마포도 다 이 아현동도 다 개발이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부가현동이나 그 아현동은 서로 같은 등급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둘 다 상당히 앞으로 도심 중심에 있고 그래서 가치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덕동도 그렇고 부가현동, 아현동 모두 앞으로 미래 가치는 밝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02-6666-0200번으로 받고 있는데요.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전화 주셨어요? 제가 고양시 지축동에 네. 지축역 앞에 네. 한림 프레브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거 가지고 있어야 될지 이번에 1월 달에 입주하는데 팔아야 될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네, 내년 1월에 입주면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신 거예요? 아니면 거주 목적이세요? 네, 투자적으로 제가 샀는데 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고 있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몇 평대 분양받으셨나요? 29평이요. 29평대요. 네, 고양시에 있는 지축역 앞에 한림 프레버 이곳 보유를 하고 계신데 투자 목적으로 보유를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될지 고민 중이시라고 합니다. 소장님 만나보세요. 인사부터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거 여기 지금 피 좀 붙었죠? 프리미엄.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기 프리미엄 좀 붙었죠? 네네네. 이거 한 1억 가까이 붙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예, 그럼 여기는 사실은 거주하는 게 아니고 투자의 목적이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매도를 전 추천해요. 아, 네. 매도하시라고.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 어느 쪽이죠? 왼쪽으로 쭉 가면은 뭐가 있어요? 무슨 역이 있어요? 삼성이요. 예? 삼성하고 그렇지. 삼성. 네. 그렇죠? 삼성 역 있잖아요. 네네. 삼성 여기 GTX 들어오죠? 네. 예, 그런데 여기는 이쪽은 지축역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사실 메인은 저쪽 삼성역 쪽이에요. 아, 예. 예, 이쪽도 뭐 일자리들이 여기 공동주택 또 들어올 거고 지금 뭐 네. 밑에 이 지축역 쪽으로 보면은 이쪽에 네. 이제 뭐 상업시설도 들어오고 해요. 네네. 시간이 지나면 다 들어와서 좋아질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네.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중흥 S클래스 2020년 12월 예정. 그렇죠? 네네, 맞아요. 예, 2019년 센트럴 푸르지오 12월 예정. 네. 여기는 지축역 한림 프레버는 2020년 1월 예정. 지금 입주 물량들이 한꺼번에 나올 거예요. 다 비슷한 시기에.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 공급이 많잖아요. 예. 예, 공급이 많게 되면 가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전세도 좀 떨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느니 차라리 한 1억 정도 올랐으면은 물론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다 기반시설들 들어오가면 자리는 분명 잡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잡기까지 또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매도를 지금 한 1억 정도 올랐다면 매도를 네. 하시고 오히려 이 근처에 만약에 투자한다면 삼성역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아. 예, 삼성역 쪽으로 가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1억 오른 거를 서울 쪽에다 투자하는 게 가장 좋겠죠. 예. 아.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 선택이니까 어쨌든 지금 시점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기는 아주 오래 가져가면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매도를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익을 조금 얻으셨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제 GTX가 들어오는 삼성역이나 아니면 서울 쪽으로 들어오시는 전략 세워드렸는데요. 추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거나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GTX가 삼성역에 들어오면은 그게 A 노선인 거죠, 소장님. 네. 네, GTX A 노선이 들어올 때 수혜를 받는 지역은 역시 역세권 주변이겠죠? 그렇죠.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그 상담을 하면서도 그런 거 참 많이 느껴요.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이제 GTX 역이 생기면은 거기서 한정거장 떨어진데도 엄청 호재가 될 것이다. 아, 네. 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역세권 아니잖아요. 한정거장 네.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안 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작게 오른다는 거예요. 음... 영향을 받되 정말 작게 받는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고 그 한정거장 떨어진 데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즉 예를 들면 연신 내에 GTX가 들어오니까 불광동에다가 산다. 네, 이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연신 내에 GTX가 들어오면은 그 승강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연신 내 역세권 쪽에 붙어 있어야 되지 GTX의 호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하실 때 꼭 역세권 잊지 마시고요. 저희 다음 전화 또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네, 지금 신촌 금호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신촌 금호 아파트요. 네. 네. 저희가 여기 입주할 때부터 거주를 오래 했어요. 몇 년 정도 하셨어요? 2001년도에 입주했으니까 한 18년, 19년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래 하셨네요. 네. 네네.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전망이 어떨지 저희가 다른 데로 한번 이제 늦게나마 한번 옮겨볼까 하는데 지금 옮기는 게 맞는 건지 싶어서 전화드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촌 금호 아파트 18년째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제는 갈아타기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다른 곳들 좋은 곳들 있을지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받아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오래 거주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시면서 오래 지금 가지고 계셨다 이거죠? 네. 예, 이거는 지금 2000년 초반에 지은 아파트잖아요. 네. 예, 아파트고, 근데 위치는 지금 보면은 여기 서강대역, 경의중앙선, 네. 서강대역하고는 역세권인데 이 그 주변에 제일 가까운 게 서강대역이죠? 네, 서강대역, 그다음에 신촌역, 그다음에 예, 신촌역을 위로 가면 신촌역 있고요. 예. 네. 그리고 거기는 밑으로 조금 더 가면- 멀고 거리가, 그렇죠? 네, 네. 예, 그래서 여기가 역세권인데 지금 이 아파트를 가만히 보면은 지금 거주하시잖아요. 네. 지금 이쪽에 신천숲 아이파크라고 들어와 있잖아요. 바로 앞에요. 네. 예, 이게 30평대 얼마 가는 줄 아세요, 이게? 30평대? 한 18억 정도 된다고 예? 했던 것 같아요. 17, 8억? 제가 알기로는 한 17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네. 예, 그러면은 이 밑에 가면 이 창전 주택 재개발한 데 있거든요. 요 네, 밑에 네. 또. 자, 네. 거기는 또 얼마나 갈까? 새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런 것도 비싸잖아요, 일단.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은 네. 바로 이 아파트가 지금 얼마나 갈까요? 저희는 8억에서 8억 5천 정도로 알고 있어요. 8억 중후반. 네. 예, 그러면 지금 이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예, 이 바로 여기 옆에 있는 그 신천숲, 물론 이제 새 아파트고, 이거는 네, 네. 오래된 좀 아파트고, 분명히 네. 이 차이는 있죠. 단지도 작고 네. 여기는 크고. 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8억 중반이면은 지금 같은 평형대가 이렇다면 이거 차이가 지금 되게 벌어지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판단하긴 그래요. 이쪽이 위치가 그래도 뭐 이렇게 아주 썩 좋지는 않지만 나쁜 동네는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위치는 중요한 건 굉장히 주변에 좋아요. 새 네. 아파트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이 밑에도 그렇고 새 아파트들이 주변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치를 끌어올려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의 아파트는 지금 8억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섣불리 팔지 마시고 네. 일단 거주하시니까 네. 예, 좀 더 조금 더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밑에 이제 여기 마포 웨스트리버 태형 대시형 아파트 있거든요. 네. 여기도 또 새로 들어오거든요. 창전동.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주변에 새롭게 들어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동네 집값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더 거주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더 여기가 가셔야 되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매도 타이밍을 잡아도 늦지 않다. 지금 서둘러 팔 타이밍은 아니에요. 지금 집값들이 어쨌든 지금 상승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네. 예, 그러니까 보유하시고 이따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 후에 적정 시점에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가격을 견인해 줄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 2년 정도 더 보유를 하셨다가 그 추후에 이제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신촌 금호 아파트 보니까 신촌 내 이제 대학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대, 연대, 서강대 이런 곳들이 있는데 주변에 이제 다세대나 오피스텔을 보면 수익이 좀 날 것 같거든요. 수요가 꾸준할 것 같은데 이곳들 매수하는 건 좀 어떨까요? 저는 조금 반대로 생각해요.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우리 대학가들이 월세도 잘 나오고 뭐 네. 이제 그랬는데 지금 이제 대학가에서 기숙사도 만들고 아. 이제 이런 그리고 사실은 또 방학 때 되면은 다 어디로 가요? 다 집으로 가죠.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그런 빠지는 데들이 있고 겨울 방학, 아. 여름 방학 막 그래서 사실은 예전 같은 그런 이제 수익률을 기대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우리 빌라라고 하는 다세주택은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낼 수 있을 때는 정해져 있어요. 네. 제가 해보니까 27년. 그래서 그런 결국은 뭐냐면은 직장 수요가 많은데, 네. 그러니까 정말 그 양질의 직장들이 많은 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은 당연히 빌라를 사야 되니까 작은 금액으로 이런 특별한 그런 지역들만 빼고는 나머지는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기는 어렵고 오피스텔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사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새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사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됐을 때 또 매도를 하고 이익을 내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앞으로 일자리가 많이 생길 수 있는 네. 변화가 뭔가 생길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그런 것도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 여기는 신촌은 이게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곳이라서 어떤 차익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네. 그냥 월세 받는 걸로 만족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다세대나 오피스텔 투자를 할 때는 역시 양질의 일자리, 뭐 교통 이런 것들을 더 그렇죠.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전화 상담 지금 여기서 하고 이제 문자 상담으로 들어가 볼 텐데요. 샵 8181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자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강남구 역삼동의 사만 아르누보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면적이 23제곱미터가 2억 3천만 원이고 전세가 1억 8천만 원이라는데 매수를 해도 될까요? 월세는 보증금 1,000에 70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자, 역삼동에 있는 오피스텔인데 소장님께서 항상 신축을 보라고 하셨거든요. 이곳은 어떨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소장님? 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가 아르누보가 이쪽에 있는데요. 네. 여기 있는데 여기가 이제 강남이에요. 강남구예요. 그런데 주변에 보면은 뭐 여기 이제 강남역도 있고 역삼역도 있고 네. 뭐 하여간 강남은 다 주변에 이제 지하철들이 500m 안에 다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오피스텔이 아마 그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10년이 넘어가면 오피스텔은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떨어지거나 월세를 좀 이제 낮춰서 이제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가는 게 10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0년 새 거를 사서 10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려고 하거나 그렇지만 이런 지역들은 월세는 꾸준히 나와요. 그렇죠. 예, 월세는 꾸준히 나와. 근데 차익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차익을 내려면은 새 오피스텔에 투자해야 된다. 새 오피스텔에 투자해서 강남 같은 경우는 새 오피스텔이 프리미엄이 붙거든요. 네. 짓기 전에 벌써 프리미엄이 붙더라고요. 얼마씩 붙나요? 제가 보니까 한 4천, 막 3천, 최소 그 정도 이상씩은 붙어요. 그래서 강남은 뭐 물론 이제 입지가 좋은 데들은 프리미엄이 더 붙는데 네. 기본적으로 새 오피스텔들은 붙더라고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곳이고 이런 예외적인 곳이라도 이렇게 오래된 오피스텔들은 이 가격도 그렇고 이미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조금 이 투자 대상으로는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월세는 꾸준히 나올 것 같지만 차익을 기대하신다면 신축으로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자도 함께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자인데요. 1억으로 투자할 만한 곳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인데 소장님 있을까요? 그냥 제 세미나에 오시라고 그러면 안 될까요? 그게 네. 이게 상당히 그 질문이 막연한 질문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뭐 5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때가 있을까요? 1억 가지고 투자, 2억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는데 투자할 때도 지역을 잘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게 강남,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강남이라 그래서 다 오피스텔들도 오르는 거 아니고 네. 빌라가 오르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금액에 맞춰서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들을 좀 잘 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변화가 생기는 곳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곳, 내가 가지고 있는 곳이든 투자하려고 하는 곳이라면 그런 곳 옆에 일자리가 생기든지 네. 교통망이 새롭게 뚫리든지 네. 뭔가 이런 호재가 있어야 오르더라. 예, 그러니까 궁금하신 거는 뭐 다시 전화를 주시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궁금하신 분들 10월 29일 화요일에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미나 참석을 하면 소장님께서 앞으로 변화가 생길 곳들, 어디에 호재가 생기는지 다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뭐 열심히 해서 하여간 오시는 분들이 그 시간들을 귀하게 네. 이렇게 멀리서도 오시고요. 멀리서도 네. 오시니까 생각을 해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투자를 정말 해서 이익이 꼭 날 수 있는 것들을 짚어서 얘기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산 불려드릴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노력하신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참석해 보시고요.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266-02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매주 방송 빼놓지 않고 보는 시청자인데요. 아, 네, 저는 감사합니다. 종로구, 네, 창신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 25평을 전세 끼고 투자해볼까 생각 중인데, 네. 이게 맞는 방향인가 문의 좀 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 29평대요. 25평입니다. 25평대요. 여기를 네네. 이제 투자 목적으로 전세 끼고 투자를 해도 될지 궁금하시다고 하는데요. 매주마다 저희 봐주신다고 합니다. 소장님, 오늘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것을 보시는 어떤 특별한 이유라도 혹시 있으신가요?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 이곳이 이제 서울 기본계획 3도시 중 하나로 돼 있어서 앞으로 좋아질 것 같아서요. 예, 그거 기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혹시 이쪽에 투자하신 목적이 당연히 시세 차익이죠? 예, 나중에 재건축도 가능할 것도 같고, 예. 지하철도 이제 최역세권이라고 해서 차익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여기는요, 이게 90년대 후반에 진 거거든요. 98, 99 이때. 네네.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이 90년대 이것도 뭐 참고로 저희 카페 많이 시청해 주신 분들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90년대 후반에 진 것들은 그때 난개발이라고 해서 용적률을 갖다가 거의 300%가 넘게 막 줬어요. 이게 300% 넘게. 예. 그렇게 300% 넘게 졌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아파트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는 입지는 상당히 좋아. 동묘역도 가깝지, 동대문역도 가깝지, 상당히 좋아요. 바로 동묘역 역세권이고, 입지는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3도심에 이제 강남, 그 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그 다음에 이 한양도성 해가지고 이 3도심 맞거든요. 근데 여기는 사실 이렇게 보면 3도심에 다 계획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한양도성 이 종로를 중심으로 한 이쪽 동네는요. 을지로 이런데 한양도성 여기는 사실 개발보다는 도시 재생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는 곳이라서 이런 개발이 사실은 없어요. 개발이 없고 창신동은 특히 여기는 도시재생 시범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미 다 마무리가 된 곳이에요. 200억 들여서.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변할 곳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재건축도 어려워. 그래서 이쪽은 사실 이 재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쪽으로밖에 갈 수 없는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사업성도 문제지만은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서 딴 쪽으로 좀 방향을 돌려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그럼 혹시 그럼 2억 정도로 투자할 곳은 없을까요? 2억 정도요? 네네. 그러면 아파트를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쪽도 생각을 좀 해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익이 난다면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지금 계속 낮추잖아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이번에 낮췄죠.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는 내년 상반기쯤은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낮출 거예요. 기준금리. 그러면은 기준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은 1% 미만으로 가거든요. 지금 1%인데 1% 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1% 떨어지면은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거든요.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놨던 분들 있잖아요. 맡겨놨던 분들이 이자를 전혀 이제 못 받는 그런 시대로 지금 돌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럼 그 은행에 있는 돈들이 계속 이자를 못 받는데 은행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돈들이 어느 쪽으로 갈 텐데 이게 바로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수익형 부동산. 그러면은 물론 여유자금이 큰 분들은 상가 같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도 되지만 여유자금이 작은 분들은 뭔가 변화가 생기는 곳에 이 오피스텔 같은 거 있죠. 오피스텔. 이 수익형 부동산이죠. 대표적으로.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강남권의 오피스텔 쪽. 오케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용산 쪽 오피스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뭔가 변화가 생기는 쪽에 투자를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오피스텔은 수익형 부동산이라서 이 차익이 안 생기지만 그런 데들은 차익이 생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어떤 정책 방향, 금리의 이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다시 한바탕 뜰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피스텔이 뜨는 이유가 있는데 그건 시간 관계상 나중에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말씀을 뭐 드릴 수도 있고요. 예, 원하시면 뭐 말씀을 해드려도 되고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오피스텔이 지금 한마디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가는 게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100번 낫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주 방송 시청해 주시고 계신데 용기 내서 전화 주신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 세미나 가시면 더 좋은 내용 들을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해 보시고요. 종로구 창신동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는데 이 종로구나 또 중구 같은 경우는 서울의 중심이고 뭐 직장도 많고 한데 뭐 이렇다 할 큰 발전이나 뭐 계획 같은 게 없었던 것 같거든요. 앞으로 전망은 좀 어떨까요? 지금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심이다 보니까 네. 뭐 교통도 좋고 네. 특히 중구 같은 경우 신당동 배후 주거 지역이거든요. 교통도 좋고 한데도 그 특별한 그런 어떤 그 개발 계획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종로 지나갈 때마다 이제 한 번씩 생각해봐요. 여기가 어떻게 바뀔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가 전혀 없어서. 그런가요? 예,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해요. 네, 앞으로 개발 계획이 나온다면 정말 좋은 자리인데 아직은 조금 미비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요, 분당 임해동에 네, 삼성 아파트를 30평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6년 됐는데요. 네. 그냥 어떻게 전망에 대해서 그냥 놔둔 게 나은지 매매를 해가지고 임대가 좀 나온 대로 갈아타야 되는 건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임해동에 있는 삼성 아파트 32평대를 6년째 이제 가지고 계신데 여기 그럼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때 제가 동신 아파트 바로 옆에 팔아가지고 그걸 샀거든요. 아, 거주는 안 하시는 6년 전에. 네, 전세 끼고. 네네, 알겠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네네. 이제 전세 주고 계신데 이곳을 계속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수익이 나올 만한 곳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 합니다. 소장님 받아주시죠. 네네. 예,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유만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세 끼고 그때 샀거든요. 6년 전에요. 6년 전. 네네. 예, 근데 여기는 사실 임해동은 이게 분당에서 이렇게 막, 옛날에 이렇게 튀는 지역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임해동이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했어요. 이 임해동이 좋은 지역으로. 그게 이제 임해역도 가깝고 여기에 이제 경강선이 또 들어와서 판교까지 한정거장이면 가고 이런 호재들이 주변에 생기면서 올랐거든요. 네네. 그런데 임해동이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좋게 보는 동네 중에 하나예요. 네. 자, 그런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분당이라는 곳은 나중에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와 나중에 리모델링 쪽으로 갈 수 있는 아파트 두 개로 나누는데 네네. 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들은 가치가 훨씬 더 커질 거고요. 물론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가치는 커지지만 재건축보다는 작다라는 거예요. 재건축보다는 가치가. 네. 그래서 분당에서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아야 되는데 연식은 전부 다 비슷비슷하니까 이 임해동이 괜찮은데요. 문제는 이 위쪽에 보면은 이 밑에 쪽에 보면은 여기에 이제 청구 아파트도 있고 성경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네. 예, 여기서 제일 그 사업성이 좋은 아파트가 이 청구 아파트거든요. 청구 6단지.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고 지금 가지고 계신 아파트는요. 재건축을 하기가 어려운 아파트예요. 네.
예, 그래서 이 아파트는 리모델링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여기는. 네. 리모델링 쪽으로. 물론 리모델링으로 가더라도 가치는 크지만, 그렇지만은, 조금 더 저는 이 임해역 쪽으로 좀 더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여기서 임해동은 좋지만, 일단 이 아파트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났으면은, 매도를 하고 딴 쪽으로 좀 움직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분당이라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 그런데 많아요. 시범단지에도 그 재건축할 수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좀 갈아타기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한번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재건축을 할 수 있을 만한 아파트 쪽으로 갈아타기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 오시거나 전화 다시 한 번 더 걸어주시길 바랄게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우리 아들이 들어가서 살고 나중에 또 투자도 되는 걸로 궁금해서 전화드리는 건데요. 네, 가락동에 있는 프라자 아파트라고 있어요. 네. 네, 그걸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지 조금 더 기다려야 될지 궁금해서요. 네, 몇 평대 보셨어요? 32평대고요. 네. 10억 3천에서 11억 사이에 나와 있더라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곳 가락동에 있는 프라자 아파트인데 아드님이 네. 거주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차익까지 얻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32평대 보셨고 10억 3천에서 뭐 11억까지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곳 지금 매수를 해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소장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실까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여기 거주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죠? 나중에. 네.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거주하시려면? 저 우리 아들이요? 예. 네, 지금 저희 아들이 지금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서 나가지고 있어가지고 5년 후에 올라올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금 재건축하는 아파트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추진이 안 돼 있길래 전세 끼고 사놓으면 될까 싶어서요. 예, 지금 저는 무조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괜찮아요. 네. 예, 왜 그러냐면은 여기 바로 위에 가락극동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있고요. 네, 예, 사만 아파트도 재건축하고 있고요. 네, 이쪽들이 하나하나 나중에 재건축할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동네가 낙후되어 있는 그런 동네가 여기도 전체적으로 새 아파트들로 들어오죠. 네, 그러면서 가치를 끌어올려 줄 거예요. 전부. 네, 예, 이것도 재건축할 아파트고요. 그래서 물론 초기 단계지만 그러기 때문에 여기 이 지역 자체가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새 아파트로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내가 거주를 하던 아니면 전세를 끼고 사놓던 간에 투자 가치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금액이 너무 비싼 금액은 아닐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내년 후년 이제 가잖아요. 네, 그럼 이건 또 재건축하는 아파트라서 가격이 뛸 거예요, 또. 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 내가 마음 먹고 뭔가 하려고 하는 시점이 가장 빠른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 적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절대 비싼 금액 아니거든요. 그럼 죄송하지만 그 극동 4만 프라자 셋은 다 똑같은가요? 극동이 사실 제가 보는 판단에서는 극동이 가장 투자 가치가 커요. 네, 예, 근데 가격이 좀 더 비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렇고 지하철이 좀 더 가깝고요, 계룡역이. 네, 그리고 여기는 필지가 네모반 듯하죠, 이쪽이. 네, 예, 가락프라자도 필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네, 여기는 다 괜찮은데 가락극동이 좀 더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사업성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 재건축하는 아파트고 그래서 항상 투자는 그 대신 무리하게 하지 마세요. 항상 네. 내가 있는 금액을 어떻게든지 활용을 할 생각을 해야지 막 네. 대출받고 무리하게 이렇게 투자를 해서는 상당히 마음도 불안할 뿐더러 뭔가 약간의 위험성도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네. 금액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곳을 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세미나에 가서 한번 상담 드려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문의 주신 물건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세미나 가셔서 더 자세한 내용 얻어보시길 바랄게요. 이번 주 세미나입니다. 이제 움직일 때다, 이곳이 투자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2호선 설릉역으로 나가시면 미래가치투자연구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0월 2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고요. 한정훈 소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026676-0200번으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곳이 투자처다, 이제 움직일 때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많은 분들 세미나 참여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은데. 네, 상담 주셨던 분들이 많이 예. 참여하실 것 같은데 한 번 더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태까지 몇 년 동안
오른다, 지금 해야 된다 이런 네.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이번에도 또 똑같은 얘기 제가 드려요. 지금 더 늦지 말고요. 뭔가 움직이세요. 또 후회하게 됩니다. 또 이제 시간 조금 지나면은 한 몇 개월 지나면 아 그때 했을 걸 또 이렇게 되거든요. 네,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닐까요? 네, 하시다가? 그게 가장 많이 부르는 네. 질문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지금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단기 유동자금만 해도 1,200조예요. 내년에 토지보상금 풀립니다. 그 돈 어디로 들어갈까요? 그 돈이 갑자기 은행으로 들어갈까요? 아니죠. 네. 어딘가 다시 재투자될 거예요. 부동산 쪽으로. 그러니까 시중에 돈들이 많이 지금 굴러다닌다는 얘기거든요. 돌아다닌다는. 그래서 이번 기회는 놓치지 마시고 투자를 해서 정말 좀 이익을 내는 저희 부동산 카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어쩌면 지금이 투자 적기이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 함께 참여를 하셔서 투자처 어딘지까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한정우 소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정훈의 부동산 카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부동산 투자는 여러분들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